요즘 기초연금으로 생활이 가능하냐는 어르신들의 푸념이 많습니다. 물가는 올랐고 병원비에 공과금에 지출은 끊이질 않죠. 정부에서 주는 기초연금만으로는 사실상 한 달을 꾸려가기 어렵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하나만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시고 다른 지원금은 신청조차 하지 않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돈이 정말 많다는 뜻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기초연금 외에도 받을 수 있는 돈 5가지를 하나하나 짚어드립니다. 병원비, 임대료, 통신비, 문화생활비까지 지금이라도 바로 신청하면 매달 수십만 원씩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 다 챙겨가실 수 있게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2025년 기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하위 70% 이내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월 최대 32만 7,500원.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약간 감액된 금액으로 각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금액만으로는 생활을 유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전국 평균 기준 노인 1인 가구의 최소 생계비는 월 100만 원 이상입니다. 기초연금만으로는 월세, 병원비, 식비, 공과금을 감당하기 어렵고 결국은 가족에게 부담이 되거나 빚을 지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초연금만으로 끝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혜택을 전혀 신청하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복지제도는 기초연금 위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기초연금 수급자일수록 다른 복지도 함께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5가지 혜택은 기초연금 수급자이거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어르신들이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들입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제도는 매달 생계비를 직접 지급하는 생계급여입니다. 기초연금만으로 생활이 어렵다면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이 바로 생계급여, 즉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정부가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 재산을 가진 사람에게 생활비를 현금으로 직접 지원해주는 복지입니다. 2025년 기준 1인 가구의 중위소득 30% 이하가 기준입니다. 즉 소득인 정액이 월 66만 원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 수급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최저 생계비에서 본인의 소득을 뺀 금액을 매달 현금으로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거의 없는 1인 가구라면 월 약 66만 원 정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는 못 받는 거 아니냐? 고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 정액에 포함되지만 생계급여 산정 방식에 따라 일부 차감 후 지급되기 때문에 동시에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함께 받고 계십니다. 생계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가구 구성원 전체의 소득, 재산을 조사해서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전월세 보증금,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포함되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부터 폐지되어 자녀의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단 생계급여는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 받을 수 없는 제도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어도 직접 신청하고 소득 조사를 거쳐야만 지급 대상이 됩니다. 또한 수급 자격이 결정된 이후에는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도 함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니 생계급여는 복지의 시작점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외에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돈, 생계급여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은 병원비를 거의 안 내고 진료받을 수 있는 제도, 의료급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꼭 챙기셔야 할 돈은 의료급여, 즉 병원비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의료비 감면 제도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병원비를 거의 내지 않거나 아주 소액만 부담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입원비, 외래 진료비, 약값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의료급여 일종 수급자의 경우 외래 진료는 1,000원만 부담, 입원비는 전액국가 지원, 약제비는 500원만 본인 부담입니다. 정말 부담 없이 병원에 다니실 수 있게 됩니다. 의료급여 일종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중 일부, 희귀난 치질환자, 중증질환자. 의료급여 2종은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단독 수급자, 기타 조건에 해당하는 어르신,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아닙니다. 앞서 설명드린 생계급여나 주거급여와 함께 연계되어 의료급여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되기도 합니다. 실제 어르신 사례를 보면 당뇨나 고혈압 약을 매달 복용하시는 분들은 의료급여 대상이 되면서 매달 약값과 진료비에서 수만 원씩 절감됩니다. 특히 입원이나 수술, 물리치료가 필요한 경우 수백만 원대 병원비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따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이 결정되면 자동으로 함께 적용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신청 시 자연스럽게 의료급여도 검토되고 자격이 되면 의료급여증이 발급됩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을 이용해야 하며 병원 변경 시 사전 승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나 의료급여 관리사에게 문의하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가 걱정이라면 꼭 한번 의료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 외에도 생계급여 또는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면 의료급여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로 꼭 챙기셔야 할 돈은 바로 주거급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 제도는 어르신들의 월세 부담을 줄여주는 매우 중요한 복지입니다. 특히 월세를 내며 사는 어르신이라면 신청만 하면 매달 몇만 원씩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만 65세 이상이라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가구의 소득 인정액과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라면 중위소득의 약 46% 이하, 즉 월 소득 인정액이 101만 원 이하라면 주거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있고 다른 소득이 거의 없는 어르신이라면 충분히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사는 지역과 가구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은 월 30만 원 안팎, 그 외 지역은 15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로 임대료 실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실제 어르신 사례를 보면 매달 20만 원씩 월세를 내던 분이 주거급여를 통해 18만 원을 지원받게 되어 실질적으로 본인은 2만 원만 부담하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제도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와 중복수급이 가능하며 기초연금과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전세나 자가에 살고 있는 경우에도 일정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세 거주자는 전세금 대출 이자나 보증금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고 자가에 살고 계신 경우에는 낡은 집의 보수 비용을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가구원 소득 재산조사 후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의할 점은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조건이 되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신청 후에는 거주 형태와 계약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월세가 많아 부담이 크시다면 꼭 주거급여를 신청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기초연금 외에도 실제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현금 지원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돈, 매달 통신요금을 줄일 수 있는 감면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혜택은 통신요금 감면제도입니다. 핸드폰 요금이나 인터넷 요금이 부담스럽다면 매달 정기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어르신에게 통신요금을 할인해주는 복지입니다. 핸드폰 요금 기준으로 보면 기초연금만 받고 있어도 매달 최대 12,000원까지 감면됩니다. 차상위계층이라면 최대 26,000원까지 통신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할인되는 항목은 기본료, 데이터 요금, 통화료 등이며 통신사 요금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인 5만 원 요금제를 쓰는 경우 할인 후 실제 납부 금액이 3만 원 이하로 줄어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인터넷 요금도 같은 기준으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핸드폰 요금과 인터넷 요금을 합치면 매달 2만 원에서 3만 원까지 아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합니다.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에 신분증과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를 지참해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는 정부24를 통해 감면 대상자용 확인서를 발급받아 통신사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 제도 역시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도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통신요금은 전액 그대로 청구됩니다. 따라서 통신비 부담이 있다면 반드시 대리점에 가서 감면 신청을 직접 하셔야 합니다. 부담 없이 물어보시면 직원이 대상 여부를 확인해주고 적용 가능한 요금제도 안내해줍니다. 통신비도 결국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지출입니다. 이런 항목부터 줄여야 생활비에 숨통이 트이게 됩니다. 다음은 5번째 돈, 문화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 제도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소개할 돈은 문화누리카드와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이 둘은 각각 문화생활비와 난방비를 현금처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먼저 문화누리카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매년 일정 금액의 문화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한 사람당 연간 13만 원이 충전됩니다. 이 금액은 책을 사거나 영화관을 이용하고 버스를 타거나 여행 상품을 예매할 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분들이 고궁 입장권을 예매하거나 국내 관광지 입장료를 결제하는데 실제로 많이 쓰고 계십니다. 심지어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전용몰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활용도가 꽤 높은 편입니다.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직접 가거나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2월부터 시작되며 늦어도 11월까지는 신청해야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충전된 포인트는 해마다 연말에 소멸되기 때문에 기간 내 꼭 사용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는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겨울철 난방비나 여름철 전기요금이 부담되는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전기가스 연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등이 포함된 가구입니다. 지원 금액은 계절별로 다르며 겨울에는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여름에는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가 에너지 사용요금에서 자동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도시가스 요금을 내는 경우 청구서에서 자동으로 바우처 금액만큼 할인되어 청구됩니다. 이 바우처는 전기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폭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에너지 바우처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1년에 한 번 신청하면 그해 겨울과 여름 모두 적용됩니다. 특히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은 별다른 소득 없이도 쉽게 수급 자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화생활과 난방비는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후순위로 미루기 쉬운 항목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따로 마련해둔 예산이 있기 때문에 대상이라면 반드시 신청해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챙기셔야 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기초연금 외에 받을 수 있는 5가지 돈을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돈은 모두 기초연금 외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제도들입니다. 첫째 생계급여, 둘째 의료급여, 셋째 주거급여, 넷째 통신요금 감면, 다섯째 문화누리카드와 난방비 바우처까지. 이 5가지는 단독으로도 신청할 수 있지만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건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아직도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신청만 하면 매달 수십만 원이 더 들어올 수 있는 제도인데도 그 사실조차 모른 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다면 오늘 당장 주소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고 본인의 수급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24나 복지로를 통해 사전 알림 서비스에 등록해 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꼭 필요한 분들이 꼭 챙겨 받으실 수 있도록 이번 영상이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은 몰라서 못 받는 돈 시리즈 1편 기초연금 외에도 받을 수 있는 돈 5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